어쩌든 네가 우연히 비를 피하려 들어왔다. 피할 조마가 좁디 좁아서 너란 어깨가 닿았다. 젊은 줄도 모르던 우리 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뉴스를 전합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대중문화와 예술, 문학 이런 쪽으로도 초대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참 반가운 분인데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몇 년 사이에 이른바 시티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뉴트로, 복고 열풍을 타고 과거 8, 90년대 대중음악들 가운데 시티팝이라 불리는 음악이 2030 젊은 계층에게까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도 하고 자신이 직접 시티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한국 시티팝의 대가, 원조 이런 수식어를 옆에서 웃고 계신데 그런 수식어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가수이자 작곡자 또 프로듀서인 김현철 씨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제가 수식어를 많이 붙였는데 그게 하나도 거짓말이라는 거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차차 얘기를 해보죠. 네, 근데 네, 사실은 그 저희 세대에게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작곡자이자 가수, 프로듀서 그걸로도 뭐 깊이 각인돼 있긴 하지만 라디오 진행자로서도 참 저희 40대에게는 김현철이라는 이름은 깊이 각인돼 있는 것 같아요. 93년도부터 여태까지 이제 몇 년간의 공백을 갖고 그냥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18년쯤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존재도 저희한테는 크고 의미가. 그런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요즘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복면가왕 방송인으로 네,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 이제 제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지 인지하고 있다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요즘 이따금씩 콘서트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콘서트는 제가 이번에 다시 앨범을 내면서부터 작은 콘서트든 큰 콘서트든 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모신 게 여러 가지 뭐 계기가 있습니다만 어제 새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저께 6월 14일이 제 생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아이돌 흉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서 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잘 안 알려졌군요. 14일인가라는 걸 안 알려줘도 내 앨범이 나왔다는 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예. 보통 아이돌들은 그 팬들이 지하철 전광판에 생일 축하도 좀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아내, 저희 아들들만 알면 됩니다. 저희 세대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앨범 제목이 투둑투둑. 이게 의성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비가 떨어지는. 지금 노래가 저희 제작진이 준비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네 곡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투둑투둑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곡은 옛날에 했던 노래들을 다시 재편곡하고 싶은데 역시 비가 주제예요. 제가 워낙에 이제 비에 대한 그 감상이 좀 예민하시죠? 예민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아직도 좀 생각에 잠기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제가 네 곡을 다 듣고 왔습니다. 어제 다 듣고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다 이제 예전에 그 반가운 곡도 있더라고요. 그 비가 와라는 노래는 그 김현철의 그 최고 명반으로 꼽히는 그 1집에 수록돼 있던 그 노래를 다시 이제 편곡을 해서 이제 실었더라고요. 비로 이렇게 주제를 잡으신 거는 아까도 뭐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뭐 그런 어떤 도회적 감수성, 이따 시티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도회적 감수성, 도시적 감수성에 좀 비가 좀 많이 어울린다는 느낌도 있고 거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좀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주로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주로 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 떨어지는 빗방울이 아니라 그렇죠. 아스팔트 위에 아니면 처마 위에 아니면 빌딩 위에 우리 지붕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또 그게 그 비가 제가 생각하는 비의 거의 다고요. 예. 저는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에 대한 모습을 거의 그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앨범이 12-1이라고 예, 표기가 예.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은 예, 예. 예, 12-1 투둑투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12-2집이 곧 나오나요? 겨울쯤에. 아, 예. 그거는 그러면 어떤 비가 주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주제입니까? 눈이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12집을 만들면서 Rain and Snow, 비와 눈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비는 여름에, 그러면 눈은 겨울에 이렇게 내자 이렇게 돼서 12-2집이 나온 다음에 이제 완성되잖아요. 예. 그러면 LP로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LP로는 네. 통합 12집이 나오는 겁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LP 얘기를 하셔서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집, 그 1집은 대중음악 그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안에 네. 항상 탑 10 또는 네. 탑 20 안에 들어가는 앨범으로 꼽히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예. 됐습니다. 예. 1등, 2등은 항상 유재하나 들국화. 들국화가 예. 경합을 벌이죠. 네. 예. 그런 분들이랑 비교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무지 영광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의 중고 LP 가격이 예. 매우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그 1집이 예. 김현철 씨의 1집이. 그게 이제 뭐 별로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찍어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그 근데- 12집 예, 말씀하시죠. 네네. 예. 하지만 그 LP가 비싸다 그래서 저한테 이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물론 개인적 거래니까. 예. 근데 이번 12집도 LP로 내신다는 거는 네네. 요즘 LP가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사실 뭐 팝송도 LP로 듣는 분이 네네네. 많고 재즈 음악도 LP로 듣는 분이 많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LP가 좀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그 제가 언젠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LP는 미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공학적으로도 탁월하다. 아, 좀 어려운 네. 말인데. 근데 이제 LP를 이제 처음에 꺼내면 요즘 같은 이제 MP3로 듣는 거랑 다르게 꺼내서 비닐에서 벗겨서 앨범을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들을 면을 닦고 그다음에 얹어서 그 곡을 들으려면 커팅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바늘을 올려놔야 돼요. 정확히 나야죠. 예. 근데 바늘을 조금 정확히 안 넣으면 지직 되면서 이제 LP가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섬세하고 그런 작업입니까? 그게 이제 미학적이다라는 것과 공학적으로도 제가 나름대로 공대를 나왔습니다만 예. 이 소리를 갖고 어떻게 저렇게 증폭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 그게 제일 놀라워요. 예. LP라는 것은 그냥 증폭이 안 돼도 소리가 들립니다. 아, LP만 그냥 놓고 위에다 바늘만 올려갖고 스피커로 이렇게 듣지 않아도 예. 예. 조그맣게 들려요. 아, 예. 그거를 바늘이라는 걸 통해서 증폭해갖고 이렇게 크게 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지난 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예. 방금 좀 말씀하신 그런 미학적, 공학적 그런 어떤 매력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좀 다시 찾고 있다?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또 향수도 느끼게 하고. 그 예.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게 들었던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값어치가 조금 더 있지 않았나 싶고요. 더 많이 들었죠, 또. 네, 예, 그리고- 이왕 산 김에.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따가 듣고 싶은 곡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듣기 위해서 집에 갈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땐 그랬죠. 예. 예. 그 참는 동안에 그 시간이 사실은 음악에 대한 귀중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아,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시티팝의 대가, 원조 네,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뭐
음식점에 주로 쓰이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겸손의 표현을 아니요. 또 쓰셨는데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십니까? 아니요,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음악가가 또는 음악하는 사람이 앨범이나 음원을 제작할 때는 어떤 장르에 속하고 어떤 장르가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나는 그냥 내 음악을 내놓는 것뿐이고 사람들이 여러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 음악을 듣고 아 이것은 어떤 음악 같다라고 명명을 해주실 때 그 음악이 이제 드디어 그 장르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티팝이 처음엔 뭔지도 몰랐어요. 그땐 그런 용어도 없었죠. 없었어요. 사실은. 예, 만드셨을 때는. 네. 저는 그리고 이웃나라에서 시티팝이 유행할 때도 몰랐어요. 요즘에 와서 안 거예요. 근데 제 음악 그 당시에 옛날에 냈던 음악들까지 시티팝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내가 시티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겸손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 100대 명반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시티팝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시티팝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티팝을 뭐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웃나라에서 8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도회적인 음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 좀 많이 유행을 했죠. 네네네. 예, 예. 하지만 제가 느끼는 시티팝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항상 느끼는 베케이션의 그 열망을 시티팝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싶어요.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음악은 상당히 도회적이죠. 하지만 가사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휴가를 떠나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많은 걸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사실은 또 일본의 그 시티팝과 네. 미국의 시티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계열의 음악들과 네네네. 우리나라의 그 김현철 씨를 비롯한 그런 80년대, 90년대 때의 그 시티팝이 또 그렇게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많이 달라요. 예. 어차피 그 나라의 문화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걸 뭉뚱그려서 시티팝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예. 우리나라의 또는 일본의, 미국의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베케이션, 그 휴가 얘기를 네, 하셨는데 뭔가 도시인들이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 늘 갖고 있죠, 우리가. 근데 또 김현철 씨가 보여주셨던 음악들을 들어보면 꼭 그런 정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까 그 비 얘기하셨는데 네, 네, 어떤 네. 우수, 뭐 이별, 추억, 청춘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뭐 다르다는 느낌도 있고. 감사합니다. 예, 맞는 겁니까, 근데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어설프게 또 진단하는 걸 수 있어서.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2006년에 이제 9집을 내셨고 네, 네. 13년 동안이나 공백기가 있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왜 김현철의 음반이 안 나오지 이렇게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13년 동안 공백기를 가지신 다음에 2019년이 되어서야 새 음악을 선보이게 됐는데 그 13년의 공백기를 그때 왜 갖게 되었는가도 물론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궁금하고 네. 또 13년 만에 복귀하신 계기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시티팝의 어떤 재조명 이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제가 그동안 음반을 안 내고 있었던 거는 단순한 이유였을 거예요. 음악이 재미가 없다. 내가 음악을 내갖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회의?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내고 있었는데 그 13년 동안 못 냈던 게 어느 날 우연찮게 조지라는 가수가 오랜만에를 리메이크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오랜만에를? 그 노래는 벌써 30년 전에 나오고 89 잊혀진 년에, 노래일 텐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우연찮게 조지의 콘서트에 게스트를 하면서 알게 된 DJ가 또 여는 그 클럽 공연회를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가봤더니 제가 평소 때는 만나지도 못할 젊은이들이 다 와갖고 제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 내 나이 때의 사람들이 부른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 음악이 요즘 세대들한테 갖고 있는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서 음악에 대한 재미도 있어지고 음악에 대한 의미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0집을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조지랑 같이 드라이브라는 곡도 불렀고. 예. 저도 그 음반을 들어봤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2019년이고.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30이 그러니까 제 연령대가 김현철 씨의 음악을 좋아하는 거야 뭐 당연한데 2030이 왜 김현철 씨의 과거 음악들을 그렇게 따라 부르고 좋아했는가 참 이게 의문이잖아요. 네. 놀라셨고 그렇습니다. 그 시티팝이 김현철 씨 음악을 포함해서 그 시티팝 음악을 2030들이 다시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추종하는가에 대한 이유보다는 추종하게 됐으니까 그 다음 세대를 그 다음의 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뿐이다. 예. 저는 아직도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예. 뭐 추정이나 짐작조차도 뭐 한다면 그것도 안 됩니까? 뭐 이럴 것이다. 막연하게라도. 근데 그 음악이나 패션이나 미술이나 돌고 네. 도는 네. 거니까요.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돌고 돌지만 돌고 도는 게 꼭 그 자리에서 돌고 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나사를 설명하는데요. 나사는 이제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아, 예. 예, 근데 그걸 위에서 보면 계속 도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점점 자기한테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느끼는 그들의 문화가 옛날 복고 문화랑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주되고 변형되고. 네. 아, 예. 그게 이제 시티팝이 이제 도회적 감수성을 담고 있으니까 네. 뭔가 2030들이 이제 도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네. 또 사실 그 8, 90년대의 도시와 지금의 도시는 또 워낙에 많이 다르죠. 달라졌잖아요. 예, 그 문화도 그렇고 개인주의적인 문화라든가. 그래서 그 당시에 시티팝의 어떤 정서 그것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도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고. 그것도 정답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대로 진단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좀 어설프게 자꾸 진단을 하려고. 아니요. 하는데. 예. 앵커가 진단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아, 겁니다. 예.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네, 예, 저도 네. 시티팝이라는 장르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걸. 아. 예. 그럼 아무래도 젊은 후배 뮤지션들이 그러면 리메이크도 하고 또 본인들이 그런 시티팝 장르의 음악을 새로 만드는 걸 보실 때 네. 뭐 뿌듯하시기도 하실 것 같고 좀 어떤 개인적인 소외를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1집에 있었던 그 노래들을 그때 만들어 놓기를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20대들이 와갖고 이제 선배님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때 그 노래를 안 만들었다면 오늘날 이 친구가 어떤 다른 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제가 이제 투둑투둑이라는 곡을 만들고 나면 또 이 노래를 듣고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음악을 만들어 내겠죠. 저 또한 선배님들이 만들어 온 음악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투둑투둑이나 오랜만에나 이런 음악을 만들었고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김현철의 음악을 시티팝이라는 범주로만 이렇게 한정시키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서운함 같은 건 없습니까? 내 음악은 더 다채로운데 자꾸 뭐 시티팝의 원조, 뭐 영광스럽지만 그거로만 너무 한정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저를 시티팝이라고 한정을 짓지 마시고요. 그냥 김현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미지가 본질을 앞서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시티팝이라는 이미지로 보지 마시고 김현철이라는 본질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앞으로 계획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계속 뭐 음악 활동, 뭐 음반 활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2집은 올해 말에 나오고 예, 콘서트도 계속 하시면 콘서트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작은 콘서트든 큰 콘서트든. 예. 콘서트 하실 때 2030들도 좀 많이들 오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놀랄 때가 좀 있어요. 저 친구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더 음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12-1집은 이미 들어봤지만 네네. 이 12-2집도 제가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현철 씨였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